자, 그 다음 살펴볼 건 앞서까지 그 상자속 입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상자속 입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파동함수가 뭔지를 구해내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이것보다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그게 뭘까요? 뭘까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뭘까요? 가장 높은 게 뭘까요? 바로 3.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 구하기. 당연히 어느 영역에서만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x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도 0에서 l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0이나 l을 벗어나면 입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0에서 l에서만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0에서 l 영역에서는 우선 첫 번째 1, 짜잔, 이거 얼마죠? 0이죠. 자, V가 뭐죠? 위치 에너지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바로 이 경우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이때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어? 이때 이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혹은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 크게. 예를 들어 뭐요? 하나도 안 들려.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요? 뭐라고요? 안 들. 아, 해밀토니안 연산자로 구한다. 근데 해밀토니안 연산자로 구해도 되겠네요. 해밀토니안 연산자 구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네. 해밀토니안 연산자로 구해도 되겠네. 그러네. 자, 이 경우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 봅시다. 1.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활용해 봅시다. 그러네요. 자, 우선 파동함수 파이가 요거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요거. 상목씨 보이시죠? 자,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쟤를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얘는 그대로 있고요. 사인이 코사인 L분의 N파이 X가 될 거고 L분의 N파이가 바깥쪽으로 나오겠죠. 맞나요? 맞죠? 그럼 이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L분의 N 파이가 한 번 더 나와서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이렇게 되고 앞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상욱씨 맞아요? 그런데 이때 이만큼이 결국 뭐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L분의 n파이 제곱에 파이 x, 이럴 수 있겠군요. 맞죠? 성모가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수식을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 제곱 파이 x dx 더하기 vx 파이 x 2 파이 x, 이게 바로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이죠. 그러면 이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우선 이건 뭐죠? 0이죠. 지금의 경우. 맞아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두 번 미분했다는 뜻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곱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L분의 n파이 제곱 파이 x가 이게 바로 2파이 x가 되겠죠. 됐죠? 그럼 이때 결국 누가 누구란 얘기겠어요? 이게 이거란 얘기겠네요. 이때 상목식 h반은 정의가 뭐죠?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죠? 그럼 얘를 여기 놓고 제곱을 풀면 파이 제곱하고 파이 제곱하고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얘가 8m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이 되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n은 얼마고요? 1, 2, 3. 이해했죠? 이해했죠? 요게 바로 저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 최종 버전이 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구해본 거죠. 됐죠? 이 역학적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다른 방식으로는 뭐가 있죠? 사실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역학적 에너지 구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어색하고요.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해요. 바로 그렇죠. 바로 두 번째.
입자의 물질파가 영역 내에서 무엇을 이룬다? 정상파를 이룬다.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물질파 수식이 우선 자 저기에서 정상파 형성 조건이 어떻게 되죠? 자, 열린 현에서는 바로 이걸 겁니다. 맞나요? L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뜻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뜻하죠. 그 안에 파장 절반짜리가 자연수 개수만큼 있는 게 그게 바로 정상파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또 n은 뭐로 표현됩니까? 1, 2, 3.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램다는 2L over N. 자, 당연히 이때 어떻게 되냐면 램다는 mv분의 h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선운동량이죠. 맞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맞죠? 성모가 맞아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됐죠?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K가 뭐예요?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도 있으나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맞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 자리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럼 뭐랑 똑같아지죠? 이거 계산하면 이거랑 똑같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사실은 1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에너지를 구하는 더 보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금 앞서서 그 뭐냐면 건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그렇게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정상파 형성 조건하고 뭐 드브로이 물질파를 섞어서 운동 에너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성우 씨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계산법도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좋아. 아이고. 아이고, 또 참 난리 났네. 자, 그 다음 바로 난데없이 이제 학교 교재는 수소 원자의 오비탈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로 바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결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극좌표계라는 말 썼어요? 극좌표계 했어요? 아, 극좌표계가 뭔지 설명만 했다고요? 뭔지 설명만 했다고요? 그럼 뭐래요, 극좌표계가? 실제 좌표평면 그려서 시타가 뭐다, 파이가 뭐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 PPT로 띄워놓고 그냥 했다고요? 어. 어. 아, 그래요? 정의역은요? 정의역은 안 했다고요? 극좌표계 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사방향 파동함수, 각방향 파동함수 이건 설명했어요? 표에 나온 거, 5페이지에 나오는 거? 어? 확인했어요? 응. 두 개를 했다는 게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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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양에서 뭐라고 다시? 응. 어. 아, 그런 것들 했다고요? 아, 알았어요. 자, 보자. 자, 그럼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이제 화학 4페이지의 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식인데 요거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아이고. 자, 파티클 이너박스. 자, 이 파티클 이너박스 전체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전체를 다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성목 어떻게 하라고요? 파티클 이너박스 전체도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을 안 해요, 성모가? 앞으로 내가 물으면은 대답도 안 해줄 거죠? 아, 진짜 성목 너무해. 아, 진짜로요? 근데 왜 반박자 늦게 해요? 어? 왜 반박자 늦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 진짜 성목 씨 너무해. 아, 진짜. 어? 이건 키보드 이런 건 왜 있는 건가, 지금? 그래? 기타 치려고? 아닌가? 키보드 기타. 아, 미안해. 자, 지우자. 자, 내일 쓸 거긴 한데, 어이, 여기 내 교재예요. 뒤에 주세요. 네. 자, 거기서 몇 페이지를 보냐면 5장인데 제목이 어토믹 오비탈이야.
원자 오비탈. 자, 그 원자 오비탈에서 어디를 보냐면 1.4에 한 장 넘기게, 한 장 넘겨서 그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일이 자, 내 교재로는 102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교재 102페이지에 보시면 1.4의 좌표 변환항이라고 나오죠.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우선 수소 원자의 핵과 전자는 3차원에 나타나는 물질이죠. 맞나요? 맞죠? 맞죠? 이때 전자에 비해 원자핵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핵이 정지에 있고 그래서 핵을 원점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물론 또 실제로 정지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대 운동 개념을 적용을 해서 뭐 리듀스트 매스, 환산 질량 이걸 도입하기도 하는데 설마 환산 질량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했죠. 그러면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핵을 원점으로 해서 전자를 3차원 좌표계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자에 대한 파동함수에는 변수가 3개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좌표계가 3차원 좌표계니까요. 변수가 3개. 3차원 좌표계여서 변수가 3개여야 된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 이해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다섯 번째, 그런데 고전적인 직교 좌표계는 알아보기는 쉬워요. 그런데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계산이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적분이나
미분방 정식 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 G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3차원에 어떤 한 점 X, Y, G가 있다고 치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요렇게 XY 평면에 정사형을 한 X, Y, 0 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원점하고는 여기가 수직인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X, Y, Z를 Z축에 대해서 수직하게 사용시킨 좌표는 Z좌표가 될 거고요. 요거에 대해 X축에 이렇게 사용시킨 좌표는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Y축에 이렇게 사용시킨 좌표는 그건 Y좌표가 되겠죠. 자, 저 그림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원점에서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R.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거 이게 바로 R입니다. 이때 두 번째 G축으로의 위도를 시타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축으로부터? Z축으로부터. 이게 시타입니다. 자, 그리고 이따 여기에서 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정사행했을 때 세 번째 X축으로의 경도가 있겠죠. 그건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입니다. 이게 파이입니다. 알겠죠? 저렇게 연관 짓는 걸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의 수리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Z는 R 코사인 시타가 될 거고요. 자, Z가 R 코사인 시타가 된다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시타면 R 코사인 시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역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R 사인 시타가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X가 R 사인 시타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곱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Y는 R 사인 시타에다가 사인 파이를 곱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YZ하고 R 스타 파이는 저런 수리적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XY 지하고 R 스타 파이 사이 관계를 구했고, 두 번째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저기에 있는 R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죠. 맞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니까요. 그 다음 시타는 몇 도에서 몇 도까지면은 모든 각도가 다 정의될까요? 시타는 바로 0에서 파이까지면 모든 각도를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위도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면 돼요. 그러면 또 3차원에 있는 모든 각도를 다 표현할 수 있죠. 반면에 X, Y, Z의 극좌표계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정의를 해야 3차원에 있는 모든 위치를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극좌표계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직교좌표계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걸 극좌표계에서는 정의격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주느냐? 여기 줄게요. 그래서 수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너무 갑자기 확 뛰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1차원에 존재하는 파티클 이너 박스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좀 그 다음 배울 게 있는데, 학교 선생은 그 중간이 없어. 왜냐면 그 중간을 잘 모를 거야, 아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난데없이 수소 원자가 된 거야. 근데 사실 파티클 이너 박스에 비해서 수소 원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이거든. 갑자기 수소 원자로 넘어와서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거의 아까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했던 얘기하고 거의 무관한 얘기예요. 그냥. 알겠죠? 그냥 따로따로 외워야 돼. 그냥. 알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핵과 전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전자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직교좌표계로 전자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고, R, 시타, 파이를 토대로 전자의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계에 여기에 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자가 있다고 수소 원자를 가정했을 때 전자의 위치를 극좌표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직교좌표계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극좌표계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이 x, y, z
자, 얘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파동함수예요. 자, 아까 파티클 이너박스하고는 또한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새롭게 넘어와서 그냥 여기부터 새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파동함수를 표현하는데 얘를 이런 식의 직교 좌표계의 함수로 표현하던 것을 좌표를 바꾼 거야. 그래서 나타낸 게 요거야. 이게 바로 무슨 좌표계야? 극좌표계야. 그래서 앞으로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파동함수를 표현할 때 앞으로는 rθ 파이의 극좌표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거야. 왜? 그래야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지거든. 알겠죠? 그럼 그게 왜 계산이 더 쉬워지느냐에 대해서부터 내일 할 거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자, 내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내일 올 거죠? 건이 내일 올 거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됐어. 건이야, 지금 집에 가서 바로 잘 거죠? 아, 아닌가? 지금 공부하다 갈 거예요? 지금 집에 갈 거죠? 바로 잘 거죠? 그러면은 학교 교재 방금 쓴 거 어딨죠? 내가 어제 저번에 스캔을 못 떴거든요. 아, 이거 나 주고 가요? 내일 줄게요. 됐어. 오케이, 됐다. 내일 줄게요. 됐어. 저거하고 연력학 교재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연력학 교재가 이거예요? 다시 연력학 활동지. 뭐라고? 다시요. 학교 교사가요? 학교 선생님이 책을 줬다고요? 만들어서 이미 줬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줬어요? 줬다고요? 그걸 안 가져왔다고요? 그게 내일 오면 줄 수 있어요? 학교에 있다고요? 왜 안 가져왔어요? 가져올래 했는데 왜? 그래, 알았어요. 이거는 뭐 너무 별것도 아닌 교재인데. 책이 얼마나 하는 책인데요? 이 정도요? 그게 이번 중간고사 시험범위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 조금만 더 간다고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별개예요? 이건 별도고요? 알았어요. 그래, 이것도 카피를 내가 뜰게요. 내일 줄게요. 그래.